다음 페이지 기본 핵심 유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다항식 이거를 할 때 이 다항식은 무조건 fx로 선언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해설지처럼 풀 겁니다. fx로 선언하시고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다 라는 이 문장을 번역하세요. f 마이너스 1은 a 이렇게 써야 되고요.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b다라는 말 또한 f2는 b다라고 쓰는 게 100점짜리입니다. 자, 그럼 fx 선언 끝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3 이거를 는 a라고 적어주시고요. 1을 넣으면 8, 3, 24 더하기 8 마이너스 10 더하기 3 이거를 b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7이 되고요. 계산해보면 32, 22 해서 b는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a에서 b를 빼라는 거는 7에서 25를 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8이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네요. 아, 선생님이 검산식 쓰지 말라 했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검산식을 쓰지 말라고 했던 문장 구조는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언급되어 있는 문장이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이드 내려드릴게요. 이 문제처럼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고 나머지는 뭐다라고 했을 때 이 몫이라는 언급이 있다? 무조건 100% 검산식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써버리면 이 몫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몫을 왜 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검산식 적어주셔야 돼요. 얘처럼 몫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무조건 검산식 갑니다.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x-1이고 나머지는 4다. 꼭 이거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 번역갑니다.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한 그 상수 p3 값을 구하는 거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나머지 정리를 이해한 거예요. 괜찮아요. p3 값 구해볼까요? 항등식이니까 모든 x자리에 3 넣으시면 되죠. 앞에 자리에 3 넣으면 7 곱하기 뒤에 3 넣으면 2 하고 더하기 4. 그래서 이거는 18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조건 정리랑 구하는 조건은 앞에 나왔어요. px를 x-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자, 이게 조건이죠. 몫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검산식 패스하고 바로 가셔야 돼요. p10은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때 구하는 게 뭐래요? 어떤 휘황찬란한 다항식을 1차식인 x-1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나누어지는 주체가 얼마나 복잡해지든 저 아무 관심 없어요. 어찌됐던지 간에 얘가 뭐 100차식이 되든 뭐가 되든 나누는 식이 1차식이라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 나올 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 있는 x자리에 모조리 넣어준다가 핵심이고요. 얘가 0 되는 값은 12이기 때문에 여기다 12, 11을 대입한 형태, 즉 12, p10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3 대입하면 정답은 3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6번 문제 갑니다. 조건 정리 가고요. 구하는 거 정리 따로 가겠습니다. 조건,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다. 자, 몫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p-2는 5다. 두 번째 조건 갈게요.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5다. 그러면 p3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하는 것 가겠습니다. px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2차로 나누었었을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100% 검산식 적어주셔야 된다 그랬고요.
나머지를 rx라고 적어버리면 그럼 문제를 그냥 안 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죠.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는 ax 플러스 b다라고 적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얘를 0 되는 값 두 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p-2는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는 5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3은 다 지워지고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랬을 때 얘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5a는 b는 사라지고 10이 되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이거 위에다 넣어보면 b는 1이 되죠. 혹시 모르니까 아래다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1 완벽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형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즉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 문제는요. 조건 정리랑 구하는 것 정리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으면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도 훈련을 통해서 정복이 가능한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저 8번 문제를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요거는 조건도 다 2차식으로 나눈 걸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다 검산식 적어봐야지 뭐. 별 수 있어요. p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고요. qx 근데 언급하세요. 검산식 쓸 때. 또 동시에 px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뭐 q 프라임 x 뭐 또 다른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11x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가 조건 정리예요.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구하는 것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자, 구하는 것 정리 가보면 px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었을 때 또 다른 q2 프라임 x 몫이 있겠죠. 안 궁금하고요. 저는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차로 나누었기 나머지 1차씩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얘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날려버릴 숫자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숫자는 바로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들 값, 즉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p-2는 하고 다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넣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라고 나오죠. 자, 이 값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래식에서 그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위의 식은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밑에 식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8이다 라고 찾아지거든요. 마이너스 28이구나 이렇게 찾았고요. 두 번째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즉 3이죠. 그 x는 3을 양변에다 넣어보면 p3은 다 날라가고 3a 플러스 b가 되면서 p3 값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p3은 하고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3이다가 바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2개고 식 2개 완성됐죠. 빼서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25다. 따라서 a는 5다라고 나오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b는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5x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p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여러분 2차식으로 나누고 있네요. 그러면 조건 정리할 때 선택의 여지 없죠. 검산식 쓰세요. px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었을 때 몫이 따로 있고 나머지가 ax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갑니다.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다. 자, 몫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나누는 식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절대로 검산식을 거쳐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하는 것 또한 바로 갈게요. px를 x-2로 나눈 나머지 b 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p2는 b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다가 모든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p-3은 하고 0 되는 바람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11하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따라서 a는 3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px가 완벽한 식이 되었죠. p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었을 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때 문제에서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x자리 1을 넣어보면 얘가 또 사라지고요. 여기가 0이 되니까요. 여기다 2 대입하면 6 빼기 1, 5다 해서 b값도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a 더하기 b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정리, 구하는 거 정리해서 풀어가는 거가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 단원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p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인수를 가진다라는 건 p 마이너스 1 값이 0이었다. 나누어 떨어지더라 라는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되고 그게 는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2 더하기 a가 0이라는 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x식이 완성이 됐죠. px식은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였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p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한마디로 다이렉트로 말하면 p 이 값이 뭐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2를 대입해 보시면요. 8 플러스 4 빼기 4 빼기 2로서 정답은 6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담 유형에서 16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뭐 fx라고 선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fx라고 하고 f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근데 2차식이네요. 그러면 100% 우리 뭐 세우기로 했죠? 검산식 세워봐야겠네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는 그리고 이거 본능적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꼭 인수분해를 해서 써주세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게 전부래요. 자, 그렇다면 일단 a, b 값 좀 찾고 싶은데 내가 넣을 만한 숫자 2개, 미지수도 2개. 전혀 문제 없겠네요. 첫 번째,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얘를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다 날아가니까요. 두 번째, 얘가 0 되는 값 x는 2 넣겠습니다.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2 또한 0이 되겠죠. 위의 식 정리 갈게요. 위의 식 정리 한번 해보면 좀 빨리 갈까? 2a 마이너스 b는 10이다. 아래 식 정리도 조금 빨리 갈까? 2a 플러스 b는 넘기면 4인데 나누기 2 하면 2다 이렇게. 자, 더해볼게요. 여기 사라지고요. 4의 2가 12가 됩니다. 즉 a는 3이 되네요. a자리 여기다 3을 넣으면 b자리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같고 혹시나 해서 아래식에 넣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a값 b값 구했어요. 자, 그럼 1단계는 마무리가 됐네요. 아직 문제풀이가 안 끝났습니다. 여기 좀 더 할게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x 빼기 4가 어떤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잖아. x, 3x, 2는 4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여러분 인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얘처럼 x 앞에 개수가 1인 인수는 위의 인수가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 나머지 정리 파트는 오히려 되게 애들이 좋아하는 좀 재밌는 단원이에요. 왜? 문제가 잘 풀리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조리제법 문제 중에 19번 문제를 갑니다. 오른쪽과 같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0 되는 값이 뭔데요? 3분의 1이네요. a는 3분의 1이었겠네요. a는 3분의 1. 자, 내려 곱해
내려, 곱해, 내려. 이렇게 해서 A, B, C, D는 다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다가 좀 써놔볼까요? 0, 6, 2, 4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검산식처럼 써보면요. 얘가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었을 때는 몫이 3x제곱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4였거든. 근데 이거를 좀 가공해서 3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뭐니? 얘가 곱하기 3이 됐으니까 얘가 나누기 3이 됐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로 수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이때 몫을 구하시오 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x제곱 플러스 2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감각 업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이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거 x가 주인공 문자구나. 심지어 이중 강조, a, b는 상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좌변을 보면서 어머, 그러면 식정리가 전혀 안 됐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좌변을 다 풀어 헤칩시다. 식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x가 주인공 문자면 x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a, b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만들어서 갈게요.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bx제곱 플러스 bx는 4x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좌우변에 개수비교법을 써보면요. 여기 이차항계수가 0이 된다라는 사실, 즉 된다라는 사실 하나랑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 값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만 풀어드릴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항등식 단원이기 때문에 식정리가 주된 파트가 되겠고 좌변을 보고 뭐야 식정리가 안 되어 있네? 라는 판단을 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x-1, x 플러스 2인 직육면체 부피가 이것이다.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풀이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2번은. 네,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개념은 사실 다 똑같겠죠. 일단 가로 길이 x-1, 세로 길이 x 플러스 2고 높이가 뭔지 몰라서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곧 이 부피에 관한 식이겠죠.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는 x-1, x 플러스 2하고 높이가 있을 거니까 항등식으로 풀고 싶다. 그럼 첫 번째 개수비교법을 가고 싶다. 그럼 최고차항 ax 세제곱 맞추려고 ax 쓰시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4 맞추기 위해서 얘 지금 곱한 게 이미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다 해서 다 우변을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넣어서 개수비교법 해도 좋고요. 아, 너무 귀찮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수치 대입을 가겠다. 얘가 0 되는 값과 얘가 0 되는 값이 너무 명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하신 다음에 그럼 A, B 값이 나오겠죠. 그럼 식이 완성되니까 여기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방금 제가 말한 수치 대입법 풀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조리제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생겨야죠. 선생님 조리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쓸 수 있다면서요. 얘 지금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나누어 떨어졌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쵸? 이 각각이 모두 다 각자의 인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fx라고 할까요? 이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묶이는 것들이 몫이고 묶이지 않는 게 나머지인데 지금 완벽하게 묶여 들어가죠. 셋 다 인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분리해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완벽하게 0이다. 즉 1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2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조건 0이어야죠. 그래야지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즉 x-1을 인수로 가지겠죠? 그때 나온 여기는 이 파트이죠.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바로 여기는 이 몫의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몫은 또 한 번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요. 얘를 또 한 번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으로 조리제법을 쓰면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의 인수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머지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2가 나오고요. 3a 마이너스 b는 8이 나오죠. 이거 풀어보시면 더하면 4a는 20이라서 a는 5, b는 7이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여기 ax 플러스 2는 이때 몫으로서 바로 등장하죠. 그래서 a가 5고 b가 7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더하기 7가 2였어요. 한마디로 남은 마지막 높이는 5x 플러스 2다라는 것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가 0일 때는 나누는 식이 2차식이더라도 조리제법을 쓸 수 있다라는 시각을 선생님은 제시를 해주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풀이는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게 0 되는 값 1 넣어서 1a 플러스 b는 12,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8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2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실제로 아까랑 완벽하게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때 a가 5, b가 7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센스 있게 최고차함계수가 5x 세제곱 나오려면 얘는 이미 x제곱밖에 안 되니까 얘가 5x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과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얘 상수항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무조건 플러스 2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4번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풀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한 끗 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식정리하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조건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p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보고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됐고요. q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5라는 걸 보고 q 마이너스 2는 5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때 구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어쩌고저쩌고 한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어쨌든 얘가 복잡하든 말든 어쨌든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었을 테니 얘가 0 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본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구하는 건 2배의 p 마이너스 2 플러스 3배의 q 마이너스 2, 진짜 이 형태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되 x 대신에 마이너스 2만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p 마이너스 2가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5다.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 정리랑 구하는 거 정리만 완벽하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여 오케이. 그러면 x 12제곱을 검산식 좀 갈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죠. 근데 사실 별로 안 궁금하고요. 나머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얘들아 너네 나머지 구할 수 있잖아. 얘를 날리는 게 나머지니까 양변 x자리에 1을 넣으면 얘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 식은 항등식이야. 한마디로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 x자리에 뭘 넣었어도 항상 성립했을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물어보는 게 26의 12제곱을 2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x자리에 26을 양변에 넣어보다가 26 넣어보면 25 곱하기 q 26 되고 나머지가 1이에요. 여러분 몫이 궁금하세요? 안 궁금한데요? 나머지가 뭐다? 1이다. 1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5번 문제가 나중에 다른 문제집에서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우리가 숫자의 세계에서 나머지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요. 일단 0보다는 크거나 같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지 나눗셈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얘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제가 그냥 문제를 좀 아예 바꿔볼게요. 만약에 x 13승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0 되는 값을 양변에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의 13승이니까 아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26의 13승을 나머지를 찾으래. 여러분들이 또 x자리 26을 넣겠죠? 여기다 x자리 26을 넣으면 26의 13승을 27로 나누었었을 때 몫은 q26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바로 틀릴 거라는 거야. 왜냐면 식의 세계에서 나머지는 어쨌든 차수만 언급하고 차수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 x에 관한 식에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것처럼 숫자의 세계로 넘어와서 문제를 물어본다. 여러분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숫자의 세계에서 나눗셈을 했는데 나머지가 0보다 작죠? 그럴 수는 없어요. 나눗셈은 태초에 뺄셈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26 나누기 5를 5, 25가 아니라 5, 6에 30이라고 쓰고 하면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 너무 많이 나눴어. 몫을 하나만 줄여. 5, 25 해서 나머지 1이라고 빨리 바꿔. 즉 5를 너무 많이 덜어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나머지에다가 다시 한번 5를 더해주면 원래 있었던 그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을 퍼내기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27을 너무 많이 퍼내서 음수가 나온 걸 테니 27을 한 번 더 더해줘서 최종적인 정답을 26으로 바꿔 써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써드리면요. 몫이 Q26인데요. 이 몫이라는 숫자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Q26이 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이 몫을 하나 줄이겠다고요. 그러면 위아래 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27 곱하기 Q26은 원래 있었던 거고 마이너스 27이 있다라는 사실. 마이너스 27은 여기 위에 없죠. 그래서 더하기 27을 쓰시고요.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1을 갖다 쓰면요. 이 나머지가 2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몫을 하나를 줄인 대신에 나머지가 커졌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요거 사고방식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나누는 수를 너무 많이 뺐나 봐. 다시 한번 더해서 이 나머지가 0보다는 크거나 같되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지게끔 바꿔. 이 사고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만약에 27로 나누었는데 막 나머지가 28이 나왔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덜 나눴기 때문에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나눠서 나머지의 그 위상을 항상 0 이상이지만 나누는 숫자보다는 작은 걸로 유지시킨 채 최종적인 정답을 골라야 한다. 이 포인트로다가 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본래식에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이 바로 나머지가 결정되는 문제는 난이도가 최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서 얘가 식에서는 마이너스 1이지만 실제 답이 2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좀 가공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항식 fx라고 선언 좀 할게요. 이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중요하다. 이거 검산식 필수다 얘들아. 혹시 1차식으로 나눴는데요? 그래도요. 몫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정리로 쓰시면 안 되고 검산식 풀로 다 적으셔야 돼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요. 근데 잘 봐. 몫이 qx라고까지만 했지 뭐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 했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무조건 검산식 쓸 때 나머지 따로 구해놔야 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심플하죠. 얘를 날릴 수 있는 즉 0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마이 뿔 1. 우연히도 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연히도. 0이 아니었을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0이니까 더 이상 쓰진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 확인할게요. qx를 x-1로 나눈 나머지래요. 여기가 qx로 바뀐 거 필요 없죠. 어쨌든 원리는 같습니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0 되는 값을 대입한 즉 q1을 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항등식 양쪽에 1을 모조리 넣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2 곱하기 q1이다. 이게 는 4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q1 값은 그냥 2다라고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함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얘는 지금 식의 X,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저는 이 모든 걸 풀어 헤쳐서 K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Y까지 넘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 K가 있는 아이들과 K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는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전개하면요. 2KX니까요. K 묶으면 2X. 얘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X. 2K는 플러스 2K 더하기 3 쓰시고요. Y도 이항된 거 쓰십시오. 자,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0이 되려면요. 얘가 0이면 됩니다. 자, 앞에 걸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뒤에 걸 풀면 Y는 4가 되겠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직선은 뭐 기울기도 고정되지 않았고 Y절편도 고정되지 않았지만 K값에 뭐가 들어가던지 간에 항상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라는 정점을 찾을 수 있었다 라는 게 이 문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공통수학 2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을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하면 사실 정점을 찾지 않고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얘가 기울기도 뭔지 모르고 y절편도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근데 이거를 k의 값에 관계없이로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정점을 찾고 나면 얘는 k의 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다 뭘 넣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정답은 마이너스 1,4였고요. 이거를 정점이라고 부른다. 고정된 점, 멈춰있는 점, 정지된 점이란 뜻입니다. 이거 단어까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바로 13번 문제가 되겠고요. 난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 나오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고 간혹 시험에 출제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오개념으로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이 문제 풀이 두 가지로 접근해 드릴 건데 둘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따로 표시해 두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 무려 x의 20제곱 빼기 1, 20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요. 이때 최종적인 목표는 이 Rx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집에 소개된 풀이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 자, 조립제법 이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 20차, 19차, 18, 17, 땡땡땡땡 1차 상수. 자, 써놓게. 20차, 19차항, 18차항, 17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거를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x-1의 제곱으로 나눈 거지만 일단 찬찬히 x-1로 나눈 몫을 구하래요. 그럼 얘를 0 되는 값을 넣겠죠. 자,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개수 좀 갑니다. 몫을 쓰려면 개수 알아야겠죠?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 다시 상수항이 될 거고요. 상수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2차 이렇게 커지다가 여기가 19차가 될 거야. 당연히 본래식이 2차식이니까는 한번 1차식으로 걸러낸 이후에 몫은 차수가 한 단계 낮아져야겠죠? 이때 몫을 써볼게요. 이 몫은 1x의 19승 더하기 x의 18승 더하기 x 17승 땡땡땡땡땡 하고 1x 더하기 1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몫은 이거였어요. 그쵸? 자, 2번 단계 갈게요. 1번에서 나온 몫을 또 한 번 x-1로 한 번 더 나누라는 거야. 그럼 또 0 되는 값 1 넣고 시작합니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쭉쭉쭉 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개수가 생명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갈게요. 얘가 지금 1, 2, 3, 4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1까지 총 20개가 있었기 때문에 19, 20으로 끝날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나머지는 무엇이냐? 또 한 번 x-1로 그 몫을 나눴을 때 여기가 두 번째 몫이고요. 그때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20이다라는 거를 조리제법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3번에 그렇다면 이 처음에 있었던 이 식 x의 20승 마이너스 1을 x-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나머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20이라고 답을 쓰고 이 문제를 틀려요. 근데 그게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20과 이 x-1을 결합한 20x-1이다. 요렇게 답을 쓰셔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x의 20승 마이너스 1을 아까 x-1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어떻게 나왔죠? x의 19승 더하기 x의 18승 더하기 x의 17승 땡땡땡땡 x 더하기 1하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때 나온 이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눠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몫을요. x-1로 다시 한번 나눠봤더니요. 그때 나온 여기 분석갑니다. 얘가 다시 상수항이 되고요. 1차가 되면서 아까 19차를 나눴으니까 이거 18차가 됐겠죠. 그때 나온 몫을 대략 써보면 x의 18승 더하기 2x의 17승 더하기 3x의 16승 쭉쭉쭉 하고 18x 플러스 19다까지 끝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가 20이더라 라고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원현인 거는 x-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원했고, 그러면 이게 아직 식 정리가 안 끝났잖아요. 이 괄호한 잘 보세요. 분석하세요.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x-1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로 분배된 거 보시면 x-1의 제곱 x 18승 2x의 17승 땡땡땡 18x 플러스 19까지가 쓰여지고 두 번째 항에 전개된 20x-1이 남았죠. 자, 읽어볼게요. x의 20승 마이너스 1은 x-1의 완전 제곱으로 묶어냈었을 때 얘는 묶여지는 몫이고 최종적인 나머지가 얘다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20이 나머지가 아니라 20과 먼저 번에 있는 x-1을 곱한 형태가 찐 나머지가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셋째 당연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겠죠. 왜? 많은 아이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테니까요. 조리제법 문제로 풀면 이렇게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풀이는 식 정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 x의 20승 마이너스 1을 x-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죠.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구체적으로 1차로 적을 겁니다. 이게 왜 난이도가 어려울까요? 이 미지수가 두 개라서 넣을 수 있는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여기 지금 0 되는 값을 하나밖에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럼에도 일단 굴하지 않고 양변에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0은 일단 1 넣어볼게요. 1a 플러스 b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a는 마이너스 b다라는 사실 하나를 뽑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 위에 식 가공할게요.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고 내가 넣을 만한 숫자는 하나뿐이었기에 여기서 a, b가 완벽하게 숫자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저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관계식을 뽑아내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x의 20승 마이너스 1을 x-1의 완전 제곱 qx 쓰고 뒤에 있는 걸 일부러 b 대신에 마이너스 a,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서 ax-a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우변 정리 좀 해볼까요?
선생님 여기 A로 묶겠습니다. 그럼 x-1이 남거든요. 자, 그럼 본능적으로 이제 우변을 봤더니 항이 두 개인데 공통인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x-1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는요, 이거 하나가 묶였기 때문에 x-1 qx가 남고요. 두 번째에서는 x-1 묶여서 더하기 a가 남겠습니다. 이게 x의 20승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스킬에서는 x 20승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를 알고 있어야지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인데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처음 보는 거 아닐 겁니다. 우리 x 3승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앞에 거 빼기 1,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받고 뒤에 거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해요? 이거는 계속 마찬가지거든? x 4제곱 마이너스 1 또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x 마이너스 1 쓰고요. 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곱하면 x의 4제곱 그럼 가운데 게 다 사라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다 사라져요. 누가 남냐? 마지막만 남아요. 똑같습니다. 10승 마이너스 1도요.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요. 일단 차수를 맞춰야 되니까 x 19승 플러스 x 18승 플러스 x 17승 여기 1로 끝나서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게 x 20승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의 식 완성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x 마이너스 1 양변을 똑같이 지우고 보겠습니다. x 19승 더하기 x 18승 더하기 x 17승 땡땡땡땡 더하기 1은 다 사라지고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a가 된다. 되겠네요. 자, 미지수 어느새 b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미지수 하나만 남겼죠. 이 a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숫자 하나만 대입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에 넣으면요.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x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항이 총 20개야. 그럼 1에 대입하면 좌변은 20이 되고 우변은 다 사라지고 a가 되겠지. 선생님 드디어 a가 20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나머지에서 a가 20이니까 20x-1이 이 문제의 최종적인 나머지였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아까 풀이법이랑 답은 똑같죠? 두 번째 풀이법은요. 굳이 조리제법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대신에 이 x의 20승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두 번째 풀이가 더 어렵겠죠. 첫 번째 풀이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수 같은 거를 잘못 쓰면 숫자가 좀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장단점이 있는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가지 모두를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이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에서는 요거에 대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도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하지 않는 본질은 식 정리와 문제 조건 정리, 구하는 것 정리가 잘 되면 어떤 난이도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정복하기 쉬운 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이 풀어준 것대로 풀이를 완성하는 훈련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모두 메꾸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